안녕하세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조직실장 김유리입니다. 저는 2024년 집단임금교섭 교섭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집단교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집단임금교섭 목표 다들 기억나시나요? 임금체계 노사협의를 통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을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정상화하고 명절휴가비나 복리후생수당에 있어서 차별 해소를 하면서 물가 인상률 이상의 실질임금 인상을 쟁취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2024년도 집단임금 교섭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매년 반복되었던 해를 넘기는 교섭을 좀 해결해보고자 어느 때보다 빠르게 교섭을 준비하였습니다. 사측도 빠르게 교섭 준비하면서 지난 5월에 충남교육청을 집단임금교섭 주간교육청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7월 달에 집단임금교섭 개회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충남교육감과 민태호 위원장님은 올해 임금교섭을 통해서 노사 원만한 합의를 잘 해나가 보자. 그리고 올해는 노사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는 집단임금교섭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서로 훈훈하게 덕담도 하고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했었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기는커녕 교섭 자리에서의 사측의 교섭 태도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이 아닌데 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냐는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교섭위원은 9급 신규 공무원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속수당을 부러워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실제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의 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노동 가치에 따른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물가 폭등 상황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에 대해선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는 단 하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통해서 명절휴가비를 어떻게 할 거냐, 동일한 기준으로 노동조합은 요구하고 있다 라고 하였는데도 명절휴가비 인상안을 사측에서는 주겠다, 약속할 때는 언제고 본교섭 자리에서 가져오지 않아서 8시간 넘는 교섭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3개월의 교섭 과정에서 사측의 막말과 무책임한 교섭 행태, 최소한의 고민도 없는 던져주기식 인상안 제시를 보면서 더 이상의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젠 교육관료들 뒤에 숨어있는 교육감들이 직접 결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했고 지난 10월 10일 결국 집단교섭은 결렬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임금교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엄청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올해 김장 계획들 있으신가요? 다들 김치 한 포기에 2만 원 하던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전히 시금치 한 단에는 12,000원이 넘는다고 해요. 고물가에도 월급은 찔끔 오르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실질임금은 하락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만 원 수준의 임금 인상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계속적으로 100만 원 수준, 전년도 수준의 인상안만을 고집하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물가에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셨나요? 공무원은 보수가 3% 오른다고 합니다. 8년 만에 최대폭 인상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전년도에도 공무원 저연차 공무원들의 임금 인상은 3%, 2.5%보다 훨씬 높은 6%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요새 MZ 공무원들의 줄퇴사 언론 보도 많이 보셨지요? 근데 우리는 9급 공무원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된 거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내년에는 만 30원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본급은 얼마인가요? 198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이랑 비교해 봤을 때 10만 원이 넘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채용 응시해 보고 싶어요 하다가도
200만 원도 안 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고? 라는 얘기에 모든 노동자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교육기관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최저임금보다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한 기본급만이라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노동조합 요구에도 고작 53,500원이라는 인상안만 내놓았을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임금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건데요. 그 중에서 핵심은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임금 격차입니다. 30년 된 고근속자가 아주 숙련된 노동자가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보다 50%의 임금밖에 못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30년 된 노동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기의 지나온 세월을 좀 부정당하는 느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임금 격차가 적정한 수준이 아니고 이렇게 심각한 수준인데도 최소한의 근속수당 인상, 그 외에는 그 어떤 것에서도 다 수용불가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오히려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인데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국회에서도 공공기관의 사용자들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최소한 복리후생수당은 차별 없이 지급하라는 여러 권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복리후생수당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명절휴가비 170만 원, 그것도 85만 원씩 두 번에 나눠서 받고 있죠. 근데 공무원 9급 10호봉은 28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얼마죠? 100만 원이 넘는 격차입니다. 국회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다 무시하면서 사측이 제시한 명절휴가비 인상액은 고작 10만 원이었어요. 최소한 금액을 맞추진 못하더라도 기준이라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노동조합 요구에는 정률이 왜 안 되는지도 설명하지도 않고 왜 그런지 설명조차 없이 그냥 10만 원만 인상하겠다. 이런 제시안만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비해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는데 더 많이 높아진 게 있어요. 노동의 가치입니다. 예전엔 학교가 교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었다면 요새의 학교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지가 더 큰 고민에 있는 것 같아요. 늘봄학교를 비롯해서 유보통합 문제, 급식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곳곳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변해감에도 여전히 노동 가치를 인정하는 문제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제 투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 없이 쟁취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2017년 3일간의 총파업부터 작년의 신학기 총파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언제나 투쟁했고 언제나 승리해 왔습니다. 2024년 임금교섭 요구안의 핵심은 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입니다. 변화된 학교의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되찾는 것 또한 올해 임금교섭을 통해 쟁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대폭 인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속수당을 포함하여 오래 일할수록 정규직의 50%밖에 되지 않는 임금격차,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실질 임금은 끝없이 하락하는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더 절박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실질 임금 삭감 시대 끝장내고 우리의 노동 가치를 되찾기 위해 12월 6일 총파업에서 만납시다.